새벽 2시입니다. 당신은 눈을 뜹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눈만은 또렷하게 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깼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반,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밤이 처음이 아닌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없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침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얼마나 잘 수 있는지는 이미 낮과 저녁 사이에 결정됩니다. 수면은 그날의 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준비가 있다면 누구든 의도적으로 깊은 잠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푹 자기 위한 9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거나 최근 들어 기분 좋게 잤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하나만 실천하셔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분 조절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깬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잠이 깨면 그 이후로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맑아져서 양을 아무리 세어도 수백 마리를 넘어도 다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야간 빈뇨는 숙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가 오고 혈액이 끈끈해지고 심하면 뇌경색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물을 마셔도 문제 안 마셔도 문제. 이 딜레마에 갇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하는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신다는 겁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자기 전까지는 물을 한 컵 정도로만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지만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 반찬의 간입니다. 짜고 진한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몸이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아끼려 해도 목이 말라서 마시게 되고 그 물이 새벽에 화장실로 연결됩니다. 저녁 반찬의 간을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하고 저녁 이후 수분은 한 컵 정도로 마무리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새벽 화장실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분 조절을 완벽하게 지켜도 여전히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발을 올리는 시간, 즉 저녁에 발 올리기 타임입니다. 놀랍게도 야간 빈뇨의 진짜 원인 중 하나는 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낮 동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목 아래쪽에 점점 쌓입니다. 이걸 부종, 흔히 말하는 붓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붓기가 밤에 누웠을 때 발생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은 몸이 수평으로 되는 순간 중력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올라가고 신장은 그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녁에 물을 안 마셔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리에 낮 동안 쌓인 수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저녁발 올리기 타임입니다. 오후 5시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방석이나 쿠션을 여러 장 겹쳐 심장보다 높게 발을 올려보세요. 그 상태로 30분 정도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쌓인 수분이 저녁 안에 혈관으로 돌아오고 자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즉 밤이 되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나는 겁니다. 단 발을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 편안한 높이를 유지하세요. 저녁에 발 올리기 타임 하나로 새벽 화장실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그 원인을 다룹니다. 그 원인은 뜻밖에도 뇌의 에너지 고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야간 각성의 원인 중 하나는 잠자는 동안 뇌의 연료가 바닥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몸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당, 즉 포도당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거나 나이로 인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면 자는 동안 뇌의 연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갑자기 새벽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사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뇌의 에너지 부족을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전 꿀 한 숟갈입니다.
꿀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과 천천히 에너지로 전환되는 당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숟갈 하나 분량의 꿀을 먹으면 뇌는 자는 동안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밤중에 에너지 부족으로 각성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밤에 단 것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꿀은 설탕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소량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먹은 뒤에는 양치질을 하거나 물로 가볍게 입을 헹궈주세요. 뇌가 밤새 에너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새벽에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발목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깊이 자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몸의 내부 온도, 즉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준비할 때 혈액이 몸 내부의 열을 발끝까지 운반하고 거기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따뜻한 피가 냉각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분들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혈관을 조이고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열을 발끝까지 운반하지 못하고 뇌가 과열 상태가 되어 잠이 얕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전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은 혈관이 밀집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천천히 크게 돌려주기만 해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막혔던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몸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운 채로 이불 안에서 편안하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밤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혈류가 돌기 시작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거라면 양말을 신고 자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다섯 번째 습관이 바로 그 오해를 다룹니다. 자면서 양말을 신으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 발이 차가운 분들은 양말을 신고 자는 게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이것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깊이 자려면 발끝에서 열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발을 양말로 감싸면 그 열이 갇히고 몸이 심부 체온을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계속 방열을 시도하지만 출구가 막혀 있어 결국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이 차가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그워머, 즉 무릎까지 오는 니삭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인트는 발목은 감싸되 발끝은 밖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굵은 혈관이 지나는 발목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한 혈액이 발끝까지 순환되고 드러난 발끝에서는 불필요한 열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깊은 수면과 냉증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과감히 벗고 발끝을 해방시켜주면 당신의 수면 고민도 함께 해방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자기 전 뇌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이불에 누운 순간부터 온갖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누군가에게 한 말, 몇 주 뒤 걱정, 다음 달 걱정, 어쩌다 보면 인생 전반에 대한 생각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만 혼자 밤을 새우고 있는 느낌. 이 밤의 외로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뇌의 특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미완성된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을 자동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떠올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남아 있으면 뇌는 안심하고 잠에 들지를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뇌의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 옆에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 두세요. 자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순서나 형식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세요. 일기처럼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어 몇 개여도 충분합니다. 누가 보면 민망할 생각들을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쓰는 순간 뇌는 이건 이미 기록됐으니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뇌의 긴장이 풀리고 잡념이라는 쓰레기가 치워진 상태로 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의 뇌는 훨씬 빠르고 깊게 잠속으로 들어갑니다. 펜 하나, 메모장 하나, 이것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방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문도 창문도 다 닫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즈음 방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외의 6배까지 올라갑니다. 6배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가 내쉬는 숨에서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공간에서 자면 자는 동안의 호흡이 얕아집니다. 뇌가 답답함을 느끼고 수면이 얕아지거나 밤중에 자꾸 깨게 됩니다. 실제로 창문과 문을 닫고 잔 사람과 환기를 한 상태로
잔 사람의 아침 집중력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환기가 된 방에서 잔 사람이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자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던 겁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거나 가족이 자고 있어서 창문을 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방을 환기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소 농도가 리셋됩니다. 신선한 공기가 뇌에 공급되면 호흡이 깊고 여유 있게 정돈되고 뇌는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기 전 5분의 환기. 이것이 당신의 밤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또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방법은 한국인과 일본인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양을 세는 수면 유도법의 원리는 영어에서 양을 뜻하는 쉽과 잠을 뜻하는 슬립의 발음이 비슷해서 반복하다 보면 뇌에 자기 암시가 걸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어로 양을 수백 마리 세어도 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법을 써온 분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방법은 양을 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입을 닫고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 숨을 7초 동안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한번 눈이 떠지면 뇌가 부교감 신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을 멈추고 길게 내쉬는 행동이 심박수를 강제로 낮추고 자동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수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참다가 괴로워지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범위에서 들이쉬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어느 순간 꿈속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초조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을 자야 한다는 집착 자체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쉬고 있다고. 실제로 조용한 공간에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 근육과 내장의 피로는 수면 시와 80% 가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몸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졸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집니다. 만약 아무리 기다려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이불 밖으로 나와보세요. 계속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애쓰면 뇌가 침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의자에 앉아 어려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일부러 지루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잠을 자면 좋고 못 자도 괜찮다는 가벼운 태도.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당신을 잠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가지 방법을 모두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만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가벼워지고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현명하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괜찮다는 안도감, 그 안도감 자체가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